한국 교육.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식 교육 방식을 도입한 작은 학교 하나가 지역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입시 지옥으로만 알려졌던 한국 교육이 어떻게 이 마을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주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던 그녀가 어떻게 이 마을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이 조용한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평범한 동네에서 시작된 놀라운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김입니다. 38살의 한국계 2세 미국인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남편 마이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죠.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 동네는 언뜻 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전 원래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커리어를 쌓던 제가 전업주부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에밀리가 태어나고 3년 뒤 제이슨이 태어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집에 있기로 한 결정이 때론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늘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김치 냄새 풍기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놀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마다 왜 나는 달라야 하지? 라는 생각에 숨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제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열, 미국의 자유로움,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고민하다 결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품기로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썼어요. 에밀리와 제이슨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동네로 이사 왔을 정도니까요. 이곳의 공립학교들은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즐겁게 다녔고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하루하루 행복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평범했던 그 화요일 아침, 늘 그랬듯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토스트 굽는 향긋한 냄새, 커피 내리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모든 게 평소와 같았죠. 그런데 에밀리가 책가방을 매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 밝게 웃던 아이의 표정이 어둡고 긴장돼 보였거든요. 에밀리,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11살 제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학교에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괴롭힘, 빼앗긴 점심, 쓰레기통에 버려진 책가방,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장난이라며 넘어가는 선생님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제 딸이 겪은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아들 제이슨의 숙제 문제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호기심 많고 똑똑했던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은 내 질문은 무시하고 수업은 지루해요. 숙제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이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의 미래가, 꿈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던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라야, 내가 힘들 때마다 기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제니퍼였어요. 사라,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네, 꼭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제니퍼의 집을 찾았어요. 거실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고민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교 폭력, 낮은 교육 수준, 무관심한 교사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제니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우리가 나서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절망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은 거였어요. 우리의 교육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학부모 모임 이후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마치 탐험대처럼 제니퍼와 저를 선두로 한 학부모들이 지역 내 여러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는 것. 그 과정에서 현재 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학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였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화려한 캠퍼스와 최첨단 시설에 처음엔 입이 떡 벌어졌죠. 하지만 곧 그 환상이 깨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천문학적인 학비를 듣는 순간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로 찾은 학교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곳 역시 실망스러웠죠. 지나치게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오히려 방종으로 이어지는 듯했어요. 규율 없는 자유가 과연 교육일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학교를 방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떤 학교는 폭력 문제가 심각했고, 또 다른 학교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식은 듯 보였죠.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학교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미국 교육의 현주소인가요? 한 학부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했죠. 마치 우리의 희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운명의 실마리를 잡게 됐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부유해 보이는 부부의 대화가 우연히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여보, 우리 애도 그 한국 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어때요? 요즘 상류층 사이에서 소문이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쫑긋섰어요. 한국 학교라고? 그게 뭐지?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기꺼이 정보를 나눠주었죠.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작은 학교. 한국식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제니퍼에게 전화했어요. 제니퍼, 내일 그 한국 학교에 가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처럼 들뜬 마음으로 그 학교를 향해 출발했어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다 보니 멀리서 학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학교 주변 거리가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저게 다 뭐죠? 제니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들은 모두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사이를 누비며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저건 학부모들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발견이 우리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이 지역의 교육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마치 오래 찾던 보물을 발견한 듯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우리는 학교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한국 학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눈빛부터 달랐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동자들이 인상적이었죠. 그 눈빛들은 마치 배움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맞이한 데이비드 리 교장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의 눈빛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우리 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리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6학년 수학 교실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들은 우리 지역 8학년도 어려워할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6학년 수업인가요? 제가 놀라 물었죠. 리 교장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교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즐겁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퍼즐을 맞추듯 재미있게 수학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급식실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와, 이 냄새는 뭐죠? 제니퍼가 물었어요. 오늘의 급식입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채소 반찬이에요. 리 교장 선생님의 대답에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요? 영양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든 재료는 신선하고 건강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음식은 매일 아침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이 필수죠. 박 영양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급식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리 교장 선생님은 이를 통해 책임감과 환경의식도 기른다고 설명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운동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아이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승부에 연연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리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운동장 한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그것으로 요리 수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인적 교육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았죠. 학교 투어를 마치고 교장실로 돌아와 앉았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리 교장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신 거죠?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리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높은 학구열과 규율, 그리고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죠. 한국 교육의 장점인 체계적인 학습과 존중의 문화, 그리고 미국 교육의 강점인 자유로운 토론과 개성 존중을 조화롭게 섞으려 노력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뿌리를 떠올렸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 역시 두 문화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그걸 단점으로만 여겼는데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믿는 거예요. 리 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모든 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끌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바로 여기라고요. 한국식 교육의 장점과 미국식 교육의 자유로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르면서 제니퍼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결심이 보였죠. 사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제니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이미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집에 돌아온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 마이클에게 한국 학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마이클은 놀란 듯했죠. 사라, 잠깐만. 아이들을 전학시키겠다고? 마이클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 우리가 아는 건 하루 방문한 인상뿐이잖아. 남편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 다른 교육 방식, 변화는 항상 두렵고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보, 직접 봤어야 해요. 그곳은 정말 특별해요.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이 문제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한국식 교육의 체계성, 미국식 교육의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라,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에밀리는 이제 겨우 친구들과 잘 지내기 시작했고, 제이슨은 아직 어린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이클, 우리 아이들은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이클도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사라. 한번 시도해보자. 마이클이 마침내 동의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은 아이들과의 대화였죠. 에밀리와 제이슨에게 전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도 처음엔 불안해했어요. 에밀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걱정했고, 제이슨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죠. 엄마, 거기 가면 친구들 못 만나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새 학교는 무서워요.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급식 이야기에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에밀리가 관심을 보였죠. 전학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한 달 후, 에밀리와 제이슨은 한국 학교의 새 학생이 되었죠. 첫날 아침, 우리 가족 모두 긴장한 채로 학교로 향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에밀리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힘들어했고, 제이슨은 새로운 규칙들에 혼란스러워했죠. 매일 밤 가족 회의를 열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먼저였어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내 풀이 방식이 창의적이래. 제이슨의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역시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이슨이 흥분해서 말했죠. 엄마, 나 오늘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대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자신감, 예의 범절, 친구 관계까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에밀리는 수학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제이슨은 학급 회장으로 뽑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태도였어요. 전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등교 준비를 서두르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제게 말했어요. 사라, 내가 옳았어. 이 결정은 정말 탁월했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왜 이런 좋은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걸까? 우리 지역의 다른 학교들은 왜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는 걸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 변화의 바람을 다른 이들과도 나눠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이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학교에 대해 알려야 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경험한 이 변화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니까요.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이 교육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한국 학교의 성공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폭풍우가 되어 우리를 덮쳤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든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미국 아이들을 위한 미국식 교육을 이라고 쓰인 피켓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문제의 중심에는 로버트 브라운 교장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공립학교의 교장이었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적대감을 느꼈어요. 한 지역 교육회의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브라운 교장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김 씨, 당신네 한국 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브라운 교장 선생님,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원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죠. 좋은 교육이요? 당신들은 그저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가치는 어디 갔죠?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브라운 교장은 지역 언론을 통해 한국 학교를 비방하기 시작했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문화적 고립, 미국적 가치의 훼손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지역 신문에는 연일 한국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고 심지어 TV 뉴스에서도 다뤄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학교 벽에 한국으로 돌아가 라는 낙서가 크게 쓰여 있었어요.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쓰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고 선생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오랜 친구 제니퍼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녀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제니퍼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사라, 나도 이 교육 방식이 좋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 어제는 우리 애가 집에 오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대. 제니퍼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토록 믿었던 교육 방식, 그토록 확신했던 선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학부모 모임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데이비드 리 교장 선생님도 함께했죠. 교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리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교육 철학, 아이들의 성장 과정,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학교 설명회를 열었어요. 수업을 공개하고 급식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죠.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도 진솔하게 나눴고요. 한국 문화의 날을 정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어요. 설명회에 온 사람은 고작 5명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설명회를 열고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렇게 한 달, 2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학부모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바로 에밀리의 옛 친구 제시카였죠. 한때 에밀리를 괴롭혔던 그 아이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여기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조금씩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브라운 교장의 반대는 거셌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잃는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한국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치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듯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 교육 컨퍼런스에서 우리 학교가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소개된 거예요. 그날 아침 리 교장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사라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학교에 도착해보니 리 교장 선생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네요. 이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전국의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졌죠. TV 카메라가 학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미국 시스템에 어떻게 접목시켰나요?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모델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기도 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우리의 경험을 나눴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브라운 교장이었죠.
그가 교장실 문을 노크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어요. 김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죠. 브라운 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제안은 더욱 놀라웠죠. 한국 학교의 교육 방식을 그의 학교에도 일부 도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브라운 선생님,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의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교육 풍경이 마치 봄날의 꽃들처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교와 공립학교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죠. 급식 시스템이 개선되어 아이들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인성교육이 강화되어 아이들의 품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학업에 대한 열정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썼죠. 요가나 명상 수업을 도입한 것은 정말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학교와 다른 학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 경험과 이해가 두 문화를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의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라,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혁명이 미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와 제이슨,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느꼈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사이 우리 마을은 물론 주변 지역의 교육 풍경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어느덧 에밀리가 졸업하게 되었을 때 꽃향기 가득한 강당에 앉아 딸아이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 학교에 왔을 때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 점점 밝아지는 표정, 그리고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까지. 에밀리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아이가 이제는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슨도 내년에 멋진 연설을 하고 싶다며 들떠 있었어요. 마이클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라고 말했죠.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니퍼, 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놀랍게도 브라운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축하해 주었어요. 브라운 교장 선생님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의 모델을 배우러 온다고 말씀하셨고, 리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점으로 삼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뿌리가 자랑스러워졌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니까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는 교육 혁신가로서 저는 제 모든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라의 교육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체성의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국 교육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온 그녀의 여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학구열과 규율, 그리고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식 교육의 장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문화의 장점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